원장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신경 쓰이는 주름 보고 있어요. 평소에도 주름 걱정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도? 그럼요. 나이가 50 중반이잖아요. 원장님은 어디 주름이 제일 걱정되세요? 신경 쓰이세요? 저는 여기 눈 간은 30대부터 보톡스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톡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눈 밑주름 같아요. 눈 밑주름이 조금 더 부각되거든요. 눈주름 한번 생긴 것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나빠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행동,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주름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술,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집에서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요. 매일매일 관리가 필요한 곳이 바로 눈가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곳이 바로 눈가 주변의 눈둘레근입니다. 눈둘레근이야말로 하루 종일 가동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 이 근육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 눈가 피부는 계속 근육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눈가 피부는 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눈가 피부의 특성 때문에도 눈가의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이렇게 눈웃음 있죠? 나 윙크. 그 다음에 나중에 노안이 오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이미 왔는데 노안이 오면 이거를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찡그리고 오게 되는 이런 눈 찡그림, 이런 행동들이 당연히 이 눈 주변 둘레근을 더 긴장시키고 수축시켜서 눈가 주름을 자극하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시면 꼭 컨택트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눈가 피부는 우리 얼굴의 피부 중에서는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따라서 노화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진피의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의 감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진피 또한 눈가는 얇다는 얘기고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감소해 갈 때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눈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죠? 보습과 자외선 차단. 그렇죠.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크림을 바르실 때 어떻게 바르시냐면 이렇게 얼굴하고 이마는 바르시는데 눈가는 생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따가워서 바르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따가워서 바르기가 어렵고 또 바르려면 좀 꼼꼼하게 발라야 되는 성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락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외선으로 인한 눈가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눈가에 반복적으로 발라주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밑꺼풀은 눈을 깔고 바르고 눈 밑쪽은 눈을 뜨고 발라서 눈가 주변에 골고루 도포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바깥에 나갈 때는 멋이 아니고요.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가의 노화를 방지하고 더불어 눈의 건강, 또 백내장 예방을 위해서 365일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눈가 주변에는 피부 구조 중에서 피지샘이 가장 적게 형성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피지샘이 적으면 피부 장벽이 약하게 되고 그러면 피부의 수분을 쉽게 잃어버려서 건조해지기 쉽죠. 그래서 노화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꼭 비싼 아이크림, 요만한 통 하나에 뭐 10만 원 이상 하는 아이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피부에 쓰는 보습크림, 제가 늘 강조드리는 함습제와 밀폐제 중에서 낮 동안에 반복해서 바르는 거는 밀폐제를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건조하나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눈은 굉장히 자극받기가 쉬운 취약한 곳입니다. 각종 화학적 자극, 여러분들이 그냥 즐겨 하시는 눈화장 같은 것들도 그 화학물질이 눈의 피부를 자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눈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문지르는 아이 리무버들도 눈가를 자극합니다. 그 눈가를 지우느라고 우리가 문지르게 되는 물리적 자극 또는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다든지 눈 주변 피부가 가려운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도 눈을 자꾸 수시로 비비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학생 때 많이 한 거 있죠? 엎드려서 자는 거. 눈가 주변을 이렇게 눌려서 자게 되면 눈가 주름을 더욱더 조장하게 됩니다. 자, 피부 노화를 걱정하신다면 전 메이크업은 항상 가볍게 또는 생략할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혹시 돋보이고 싶은 날 눈화장을 하셨다면 눈화장을 지울 때 아이 리무버, 너무 진하게 화장을 해서 진한 자극으로, 강한 자극으로 지워야 되는 그런 화장 말고 가볍게 마스카라 정도로 포인트를 주시고 비교적 쉽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아이 리무버 속에 있는 약간의 화학물질이 걱정이 돼서 혹시 이거 아시나요? 오큐 소프트라는, 이거는 짜내면 거품이 나는 제형입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클렌징 폼 같은 건가요? 네, 사실 클렌징 폼은 아니고 우리 눈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꾸덕한 피지가 분비되는, 기름이 분비되는 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꾸덕한 샘이 막히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되거든요. 저도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이 마이봄샘을 닦아내는 눈에 들어가도 안전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해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거가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피부 시술만 받는다고 좋아질 수 있느냐? 전 그것도 아니라고 봐지고요.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시술은 아무것도 안 받느냐? 저는 그것도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특히 눈가는 노화가 매일매일 발생하는 부위고, 그 부위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동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부위별로 시술해야 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눈의 위치를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눈 바깥쪽에 우리 아까 눈둘레근이 있었죠? 그래서 바깥쪽에 해당되는 눈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눈 밑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위쪽, 눈을 감으면 우리 동공을 덮게 되는 눈 위쪽 피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눈꺼풀 처진다, 뭐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다. 근데 그런 걸 그냥 통틀어서 눈매라고 하겠습니다. 눈매의 처짐도 있습니다. 각각의 부위에 따라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눈가는 아까 말씀드린 표정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노화가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그 표정, 근육을 막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술이 되겠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부터 꾸준히 시술을 받고 있어서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더 악화되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보톡스가 표정을 짓는 근육을 약화시켜서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효과는 맞는 동안에 계속 지속이 되고, 맞지 않으면 다시 예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따라서 보통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4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눈가에 보톡스를 맞는 것은 눈가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표정 근육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가의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주는 시술도 있는데요. 저는 보통은 아이 서마지나 아이 올리지오, 아이 덴서티 같은 눈가 전용의 당극성 고주파 시술이 있겠습니다. 이건 아이 올리지오의 팁인데요. 일반 얼굴을 조사하는 이런 넓적한 팁이 아닌 눈가는 이렇게 얄쌍하고 아주 작은 팁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 주변은 굉장히 조직이 민감하고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이런 넓은 팁으로는 자극을 줄 수가 없고요. 이런 작은 팁으로 눈가를 전용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눈에는 조사해도 괜찮나라는 안전성을 우려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런 눈꺼풀 위에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할 때는 그냥 눈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호 렌즈를 착용하시고 눈꺼풀 위까지 이렇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눈가에는 이런 미세층 고주파도 당극성 고주파와 함께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요새 눈밑 주름도 신경 쓰인다고 하셨는데, 네. 눈밑에는 어떤 시술을 받으면 될까요? 눈밑은 눈가랑은 달리 보톡스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부위입니다.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표정 근육을 저희가 줄여준다고 해서 눈 밑에 생기는 자글자글한 이런 격자의 주름이나 가로 잔주름이 예방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눈밑이 꺼지면서 눈이 더 퀭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보톡스를 넣을 수 없는 부위인데요. 그래서 그 눈밑 부위의 보강을 위해서는 저는 스킨 부스터 중에서 아이 전용으로 나온 아이 리쥬란을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또는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나 히알루론산 사용했다고 해서 눈가 주름이 펴지지는 않습니다만, 눈 밑 진피의 콜라겐 합성과 보습의 효과를 강화해서 눈밑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부위별로 딱딱 정해져 있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눈 밑에도 아까 눈가에 시술했던 콜라겐을 증진시키는 아이서마즈나 아이올리지오, 또 미세층 고주파인 모피우스나 호텐자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가지, 눈 밑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고집하시기보다 이런저런 스킨 부스터나 이런 당극성 고주파나 미세층 고주파를 활용해서 믹스해서 치료하시는 방법을 꾸준히
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눈 밑만큼이나 눈 밑도 상당히 어려운 부위인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눈동자를 덮는 부분이라서 뭔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위치나 구조상 어렵다는 걸 아실 텐데요. 여기에는 리쥬란이나 히알루론산 같은 스킨 부스터를 주입하는데도 조금 제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밑은 안구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쪽은 안구 안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기 때문에 제한된 경우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세침 고집하면 안 되겠죠. 미세침은 침이 눈을 찔러야 되는데 눈꺼풀은 좀 어려운 부위입니다. 따라서 아이 서마지나 아이 올리지오, 아이 덴서티 같은 단극성 고주파에 의한 자극으로만 진피의 콜라겐 합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눈꺼풀이 처진다, 눈이 내려앉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자, 이쪽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눈꺼풀이 점점 처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이프, 초음파 시술이죠. 시너스층을 강력하게 자극해서 이렇게 리프팅 효과가 가장 주어지는 아이 우세라나 아이 슈링크 시술이 될 수 있겠고요. 스마스층은 우리 피부의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의 진피와 피하 지방과 근육을 종적으로 또 횡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눈밑지방 처짐으로 이제 수술을 받거나 고민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물론 아주 심하신 경우라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전 단계라면 스마스층과 피하지방을 자극할 수 있는 하이프 시술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홈케어를 지키지 않은 분들이 거의 10분 중에 9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눈 주변에도 보습크림을 수시로 발라주시는 거, 자외선 차단제를 서너 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거,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당당하게 끼고 다니시는 것, 그런 눈가를 위한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눈가주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눈가 피부 완벽주의, 피부 인사이드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